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경투잔만경. 네,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집을 매각하고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채무자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박보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우스푸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하우스푸어 해법으로 채권자들이 손실을 분담한 후 주택 지분을 할인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분 매각에 앞서 금융권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도 둘 예정인데요. 대표적인 방식은 채권단 워크아웃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사 내규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나서서 돈을 대주면 집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형평성 문제 처음부터 좀 예상이 됐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 일명 하우스푸어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자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하우스푸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집값 하락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의 사정은 딱하지만 어디까지나 투자자 책임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빚내서 집을 사는 정책이 아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 들어보시죠. 실제적으로 저의 나이 층에서 사회적인 성장 동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막 취업을 해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떤 공약에 대한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여서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저희 입장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든지 실질적인 하우스푸어를 이겨낼 수 있는 장치, 제도적인 장치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취업을 해서 처음에 받는 임금으로서도 충분히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이라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푸어 세대가 나올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는 지난 이재명 이명박 정부가 쓴 부동산 세금 정책이 어느 정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데 거래세는 안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만 올렸으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야지 집이 팔리지. 갖고 있는 세금을 자꾸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세금 정책을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느 정도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식, 빚이 당연한 인식 같은 거를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 푸어라면은 이제 집 없는 사람들 깡통 주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깡통 주택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 인과응보인데 그 사람들이 말이지 그 정말 자승자박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들은 집을 가지고 지금 하우스 푸어 깡통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전세 문제가 더 급하고 하우스 푸어 깡통 주택 무슨 해결은 된다고 그 전시 효과만 누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챙겨 주셨으면은 그게 더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컨셉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서민들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부분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하우스푸어 지원에 대한 명분이 있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나설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금융권과 가계가 자율적인 워크아웃을 통해 진행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조한 박사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대부분이
다발성 채무자이기 때문에 우선 2금융권 채권을 1금융권이 받아 DTI와 LTV를 늘려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득배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만이 아닌 렌트푸어 문제도 심각하다며 시장 이율은 3%밖에 안 되는데 월세 이율은 8, 9%의 높은 금리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우스푸어 문제를 들여다보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각 연구기관들이 보는 하우스푸어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우스푸어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정부와 민간이 내놓은 하우스푸어의 숫자가 제각각 다른데요. 우선 금융위원회는 집값과 금융자산을 감안해도 빚이 과다한 대출자를 10만 1000가구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빚을 못 갚아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가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주택 보유자 수를 19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깡통주택과 별개로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4만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보는 숫자도 7만에서 100만 가구로 제각각입니다. 네, 지금 정부 쪽에서는 좀 수를 축소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우스푸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공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을 투자 상품으로 보았을 때 손실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우스푸어를 구제할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은행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 정책이 그동안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거래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우스푸어를 놓고 그동안 갑론을박만 되풀이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하우스푸어는 금융과 가계에서 벌어진 문제고 또 이를 정부가 풀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보다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주택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력을 되살리는 종합 처방이 하루빨리 내려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